네, 서울 강남갑의 스명옥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네, 위원님.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으로 국회에서 제출된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후보자의 모친까지 가족 모두가 화곡동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배우자께서는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에 2021년 4월과 22년 6월 각각 계약한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대한 전세 입찰권 2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오피스텔은 보증금 2천에 월세 153만 원, 아파트는 보증금 5천에 월세 450만 원입니다. 또한 603만 원으로 2022년 6월부터 월세로만 무려 603만 원이 매월 금액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등 로펌 변호사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다가도 배우자의 채무, 즉 빚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채무가 약 9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9억 2천만 원의 부채가 있음에도 매월 월세로만 603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바 저는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이용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소명 자료를 여성가족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답변을 받고 굉장히 좀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기 PPT사를 좀 봐주세요. 종로구 내수동의 오피스텔에는 모친이 거주하고 있고 종로구 내수동의 아파트에는 배우자와 장녀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실제 전입신고를 한 하곡동 강서 힐스테이는 후보자 혼자만 거주하고 나머지 가족은 모두 종로구 내수동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와 후보의 모친은 종로구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사실관계 확인으로 위장 전입이라는 주민등록법 제37조 3의 2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후보자님, 네, 지난 위원님. 통선 때 따님 투표하셨습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호자로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는 저 혼자서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뒤늦게 아이가 투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은 기억을 합니다. 따님은 강서구에서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따님은 사전 투표했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모친과 배우자도 모두 투표하셨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배우자, 자녀, 모친 모두 실거주는 서울 종로구이지만 전입신고는 화곡동 강서 힐스테이트로 되어 있어서 강서갑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공직선거법 제247조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장관 후보자의 현행법 위반 의혹은 묵과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논의하고 채택할 사안이 아니라 현행법 위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위원회 차원의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보좌관 갑질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당의 의원님들은 본인의 어떤 자질보다는 능력을 보자 정책 질의를 하자고 합니다.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정책은 좋은 품성에서 나옵니다. 후보자는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자진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요구하고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가사도우미 증빙자료 제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는 열람시켜 드렸고 야당 의원님들께는 자녀와 가사도우미의 유대감과 정서 등을 고려해서 제출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차로 제출과 자녀 사항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의사인 저로서도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당 의원이 열람하는 것은 자녀에게 문제가 없고 야당 의원이 열람하는 것은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른인 저로서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전 여당 의원 질의에 자녀가 강서구와 종로구를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사도우미는 강서구에 있는지 그리고 종로구에 있는지 아니면 두 곳 다 가사도우미가 계시는지 또 이 가사도우미가 있었다면 동일인인지 그리고 가사도우미하고 따님의 그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아주 돈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가사도우미가 동일인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가사도우미가 언제부터 따님과
그리고 따님을 케어하고 있었는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증빙 자료 꼭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후보자가 여당 의원들께는 가사도우미 증빙 자료를 열람시켜 드린 것처럼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야당 의원들에게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계속 아까 그 따님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도 자식을 가진 엄마 입장에서 그리고 한자를 돌보는 어른이었던 입장에서 장애인 자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저도 제가 같은 어른이고 엄마들 입장에서 저도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따님을 키워보신 엄마 입장에서 저는 그 보좌관들에게는 좀 더 따뜻하게 정말 책임지심의 마음으로 저는 보좌관을 리드해야 된다고 보고요. 보좌관실 하나조차 제대로 리드를 못하는데 과연 어느 대한민국의 부처 리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가부 장관 할 사람 정말 그렇게 없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